본격적인 머니 무브의 이제 시작점일까요? 어제 새롭게 2월 25일에서 내려간 코스피의 6,000피의 역사, 이제 꿈의 숫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현실로 마주한 이 숫자를 마주하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재고해야 할지 새시대 새 시대가 도약한 가운데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도체 EPS 상향 조정과 함께 아직은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여전합니다. 상단에 대한 기대치만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방법일지, 하단에 대한 변수들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준비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승폭을 다 반납한 엔비디아 약세로 전환했지만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은 2%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만 8천 원, SK하이닉스는 104만 원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탄탄한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고요. 빅이벤트 소화 이후 오늘 정규장에서의 변동성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1% 이상의 강세인데요. 이번 주 피지컬 AI 그리고 유럽 쪽의 1월 자동차 판매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기아까지도 하이브리드카 판매에 대한 성적표 주목하면서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SK 스퀘어 달려가고 있고요. 2차 전지의 강세도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알테오젠까지 밀어내면서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시총 1, 2위를 장악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달려준다면 결국은 2차 전지로 힘을 실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간밤 앨범알이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 힘 받아갑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입니다. 바이오는 확실히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HLB, 리가켄바이오, 앞서 보신 삼천당 제약까지 약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이 움직임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며 지금 리노공업이 6%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좋다 말씀드렸고요. 산업재단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쉬지 않고 원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단에서 명신산업도 10%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번 주 루머를 딛고 삼성전자와 TC본더 장비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 타면서 위쪽으로 10%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세 리스크 해소로 LG전자도 이번 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5%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안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7%의 급등 움직임, 그리고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펨트론 상한가까지 도달하려는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간밤 미국 시장 그리고 마감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는 잘 나올 거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보다 좋은 1달러 62센트 발표했고요. 매출액도 681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도 잘 나왔고 전체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꾸준한 성장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진 측면에서도 75% 확인이 됐습니다. 전망에 대한 이 내용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보다 좋은 밴드를 발표를 했고요. 마진 전망에 있어서도 이번 마진에서 더 크게 좋아지진 않고 있다라는 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습니다. 젠슨왕 CEO의 입에도 많은 관심사가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이목이 집중됐던 가운데 블랙웰은 여전히 추론 시장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라면서 AI 가속기의 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블랙 루빈까지도 이 움직임을 받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이전틱 AI의 변곡점을 확인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컴퓨팅이 곧 매출이고 답이다. 그리고 이 컴퓨팅이 소프트웨어의 이 수익을 내는 방식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흔들림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들은 과연 이 컴퓨팅, 하드웨어 기업들의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해석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개장 중계 마지막 코너에 이제 백일현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함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이 발표됐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직후에 4%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더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약세로 전환된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뜨겁다라는 젠슨 황 CEO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접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개별적으로 내부적인 재료는 늘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용인 일기 펩건설에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반도체 투톱이 우리 증설로 돌아섭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삼성은 평택에, 하이닉스는 용인에 HBM 생산 라인을 전용으로 만들면서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단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 클린룸, 반도체 증설과 함께 연결고리를 짓는다면 가장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양 ENG, 신성 ENG 이런 종목들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TC본더 관련해서는 하이브리드 TC본딩 장비와 관련돼서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의 경쟁 움직임도 치열한데요. 두 기업 다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당장 TC본더 공급을 삼성전자같이 큰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와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의 재관심권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는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에도 개장 중계 때 전해드릴 때 그래도 한미반도체 보셔야 합니다. 경쟁력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반가운 뉴스로 다시 한번 두 기업의 매력도를 비교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장비단에서의 낙수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성적표가 올해 공개된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한미반도체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발표였었고요. 장비단뿐만 아니라 원자 현미경의 1위인 파크 시스템즈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턴어라운드 가장 크게 기대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함께 나오면서 소부장 키워드, 이제 낙수 효과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일단 기판의 대장으로 본다면 이수페타시스, 지금 한동안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며 10만 원권까지 내려갔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오늘 17만 원 리포트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캐파 증설과 관련돼서 다중적 제품 조기에 캐파를 끌어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태국 법인까지 증설을 더 빠르게 진행할 거다. 그 증설 효과가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거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높여잡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소재단에서는 한솔케미칼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소재 빨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매우 좋은 한솔케미칼의 멀티플 상향도 주목해 보셔야겠어요. 이제 30만 원 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이제 거의 40만 원까지 봅니다. 원익 IPS는 14만 원, 그리고 부품단에서 파트론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었던 만큼 소부장의 매력도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요. 우리 이재규 차장이 강조했던 펨트론이 조금 전 프리마켓시세에서 뜨거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4위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광물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리튬 정광과 관련돼서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유효 채굴권을 갖고 있거나 정부의 승인 성광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앞으로 채굴할 수 있다. 이렇게 수출 허용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달라진 건 뭘까요? 일단 국내 자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자원 민족주의의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단기적으로 리튬이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BS 쪽에서는 리튬 가격 올해 높아질 것으로 이미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간밤에 올라가면서 미국의 앨범알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딜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 답이 있을지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나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리튬과 관련돼서 사업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리튬 가격까지 좋아진다? 같이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느덧 40만 원까지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 이 무거웠던 종목 엠텍, 퓨처엠 대비로도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DB증권에서는 49만 원 보고 있어요. 올해 리튬 판매량 가이던스 상당히 좋다. 이 사업 주목하자. KB증권에서도 리튬 사업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원년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개선될 거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거의 3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TP가 아주 극적으로 다릅니다. 하나증권 74만 원, 지금 매수 적기. 상상인증권 55만 원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40만 원을 돌파한 포스코홀딩스의 앞으로의 여력 잠시 후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분위기 다 좋은 리튬 공급망부터 셀 소재, 폐배터리, 장비 플러스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전략도 오늘 개장 중계에 녹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어느 기업에 어떤 포인트로 주목하고 지금의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호가를 보면서 출발할까요? 오늘도 가슴 설레는 숫자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며 코스피가 6,141선. 코스닥은 0.9%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WM1 영업본부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대표님, 일단 6,142에서 출발을 대기하는데요. 이것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게 전자와 하이닉스. 근데 엔비디아가 시간에 걸려서 하락으로 반전됐어요. IT 투톱 전략에는 문제 없는 거예요? 네,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직후마다 변동성 이제 상방향보다는 하방향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던 적이 많고요. 그리고 분기 단위로 보자면 엔비디아를 실적 발표 이후에 사서 분기 단위까지 이제 3개월을 끌고 갔을 때 수익률을 평균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을 때는 평균 수치가 한 1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하루만 볼 것은 아니고 일단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크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들은 좀 적다. 그리고 사실 지금 외국계에서 뭐 자꾸 일어나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 분위기고 지금 디램 가격 뭐 1분기 뭐 낸드도 마찬가지로 뭐 2배 이상의 또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외국계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배경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을 좀 챙겨라라는 말씀을 한 번도 저는 이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좀 소부장을 바라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렸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등주 쪽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쪽도 상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들, 뭐 SK하이닉스의 용인 또 투자의 계획도 또 추가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일단 대형주 쪽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그리고 신규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소부장 쪽에 한 표를 이제는 더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변화에 주목이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TC본도 장비 납품할 수도 있다. 논의 들어갔다. 이번 주에도 번복된 뉴스라서 이거를 믿고 지금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에 힘을 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화비전은 2.9%의 상승에 그치거든요. 여기서 그럼 한미반도체 삼성으로 들어간다에 베팅해서 지금 오늘장 전략을 세워야 돼요? 뭐 이게 사실이 아니든 이제 뭐 맞든 간에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직 정고점을 벗겨내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네. 아마도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TC본더 장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당연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또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목표 주가 TP를 증권사에서도 막 30만 원 이상 높여 잡는 상황이라서 지금 2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고 일단 정고점까지 보더라도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네.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한화비전보단 한미반도체 한 표 주신 거고요. 하나비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이제 과열 구간에 일부는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오. 뭐 실적은 당연히 개선이 되겠지만은 확실한 펀더멘탈이 있는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일단 포지션 구축하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원한 답변 감사드려요. 다음은 이 차장님 기다렸어요. 펜트론 거의 뭐 네. 상한가 목전.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호가상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2월 초부터 주셨어요. 지금 소부장 보자 하시면서 펜트론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의 이유 그러면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일단 펜트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 매도는 내일 아침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 후반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BM이 계속해서 고단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적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소캠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HBF 쪽에 대한 장비 발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창에선 상한가 200만 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한가가 깨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혹시나 제가 모르는 내용도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뉴스의 경중에 따라서 내일 뭐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좀 더 끌고 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좀 더 열어주셨고요. 기분 좋게 수익을 챙길 준비도 함께 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소부장까지 들어봤고요. 김 대표님, 이번엔 자동차인데요. 그 불기둥의 연속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제 뜨거웠던 오토에버는 약세로 전환돼 지금 호가상으로 마이너스 잡히는데 모비스는 4% 가깝게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포트 안에 없으면 안 된다. 어느 쪽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세요? 원래는 제가 기아 쪽을 매력적으로 봤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 한 30% 할인율을 이제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 할인율을 한 번에 좀 메꿨거든요. 그래서 어제요. 어제 많이 메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현대 모비스를 그래도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선 회장 지분이 좀 적은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또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모회사 쪽에 이제 정부의 대주주의 지분이 없더라도 상승폭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 이 그룹주가 삼성 이제 코엑스에서 네. 3월 4일부터 이 자동화 관련 산업 이제 그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 모베드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아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은 지금이라도 아마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현대 모비스, 현대차 중심으로 담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괴리를 많이 줄였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죠. 2차 전지 지금 리튬 강세, 앨범알 강세, 포스코 홀딩스 봐야 돼요, 이 차장님?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재 가치가 그래도 꽤나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저점대를 찍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여부는 추후에 실적도 좀 봐야겠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열려있을지는 정규장 분위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612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은 좀 더 높이네요. 1170
39선에서의 출발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슴 설레는 시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출발합니다.